이번 사연은 오랜만에 찾아가 진상 시어머니와 확실한 서열 정리를 하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열심히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인생이 꽃길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남편하고 이혼할 뻔했던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 인생 살고 싶지만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참았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저랑 남편은 원래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워낙 끔찍이도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시험 기간에도 맨날 엄마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식사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서 했죠. 남들 눈에는 그게 좀 눈꼴 시려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정적으로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호감으로 다가와서 연애를 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할 때부터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효도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요.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외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태도였죠. 처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진짜 애지중지 키웠다. 없는 형편에 쌀농사 해가면서 업고 키웠어. 근데 애가 총명해서 그렇게 큰 것만 보면 대견해. 좋은 남편 둔 것에 감사해야지. 뭐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너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을 겪었을 때는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저에게 잘해줬고 바깥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맨날 도시락을 싸와서 회사에서 먹이는 등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결혼한 뒤부터가 진짜 시월드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결혼하고 매주 시댁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15년 넘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막아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가서 챙겨줘야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제 개인 시간도 가지고 싶은데 맨날 밭일하러 와라, 김치 담그자, 집수리 좀 같이 하자 요구가 난리도 아니었죠. 특히나 이 집이 종갓집이라 제사는 왜 이렇게 또 많은지 1년에 제사만 해서 8번이 넘었어요. 특히 여름에 그게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더운 집에서 땀 뻘뻘 흘려가며 전부 치고 나면 체력이 방전되어서 맨날 누워 있어야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니 젊은 애가 뭘 이 정도 가지고 난리야. 나 새색시 때는 애 없고 밭일하다가도 와서 제사 다 지내고 그랬어. 뭐가 이렇게 피실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눈치를 줬죠. 솔직히 욱하는 마음이 컸지만 지금 아이들도 어리고 조금 하다가 그만둘 요량으로 참았어요. 시아버님은 그럼 좋았냐? 절대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좀 말려줄 망정이지 옆에 와서는 며느리가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게 맞지.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힘든 티 내지 말고 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가부장적으로 저를 대했죠. 몇 년만 하다가 이 집도 그만둘 거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갈등은 어머니가 몸이 조금씩 아파지면서 더 극대화되었어요. 어머니가 원래 손목이랑 발목,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험한 일을 많이 하고 몸도 자주 써서 골다공증이 심해진 거죠. 근데 시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잠깐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본인이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환자인데 네가 지금 일을 안 하는 통에 손목이 쑤셔서 못 살겠다 하면서 트집을 잡고요. 다음날 병원 가게 돈 5만원, 7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때 솔직히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를 봉으로 하는 빈대 같은 사람들, 내가 몇 년만 참고 바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원래 저희 집은 전세로 들어간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짜리에 욕실 하나 달려있는 곳이었는데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합쳐서 돈을 모으자고 하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꼬박 모아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도시에서 조금 외곽에 떨어진 조용하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남자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거기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혜택을 좀 보고 들어간 거라 이사를 서두르는데 시어머니는 이것도 못마땅했나 봐요. 아니 뭔 이사를 가. 거기로 가면 우리 집이랑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저 욕심 많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참 유난이다. 저한테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 남편도 피곤하고 시댁하고도 멀어질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구박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래서 저희 집에 돈 보태주셨어요? 라고 받아치고 무시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사도 가고 시댁에 신경을 끌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충 대꾸해주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때쯤부터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더 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사를 9월에 했고 10월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처럼 막 서둘러서 준비를 하거나 먼저 와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불안했나 보죠. 명절 2주 전부터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애미야, 나다. 너 왜 아직도 추석 준비 움직임이 없니? 이제 아예 얼굴도 안 비출 요량인 거야? 솔직히 이사했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 양반이 차례는 지내러 오라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말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라는 걸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 2주나 남았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며느리가 당연히 와서 도와야지. 회사 다니는 게 유세야? 어머니, 제가 돈 안 벌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요? 뭐 애들이나 봐주고 얘기를 하시던지요. 솔직히 우리 아들 둘도 거의 할머니랑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했었거든요. 왜냐면 할머니 집에 가도 반겨주지도 않고 맨날 아빠랑만 대화를 하니까 굳이 챙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몇 학년인지 관심도 안 가지고 얼굴 한번 쓰다듬어 준 적도 없으니까요. 내가 손자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준비해. 시모가 참 표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추석까지만 가고 나 더 이상 시댁 가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꽤나 당황한 눈치였지만 일단 제가 화가 많이 나 보였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가더군요. 그렇게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녁 때나 되어서야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무리며 뭐며 하고 있는데 와서는 맛을 보더니 옳게 음식 솜씨는 늘지를 않네 하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감이나 깎아먹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머리가 핑 돌고 너무 화가 나서 행주를 쥐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죠. 상을 차리고 차례를 다 지내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그릇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따라서 치우는 중에 시모가 밥상다리를 툭 하고 쳐버려서 음식이 시모 쪽으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신우는 놀라서 휴지로 닦고 있고 저도 행주랑 쟁반으로 치우려 하는데 제 손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하다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봐라, 무슨 시댁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냐?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네가 그러고도 시댁에 오지도 않고 자기 삶을 살아? 응? 하면서 저를 쏘아보는데 순간 머릿속에 필름이 뚝 하고 끊기더니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저도 많이 놀랐고 더 이상 저 집안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안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 지금부터 시댁 안 갈 거야. 중요한 날에만 갈 거고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집안일 돕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죠. 시모도 제가 놀랐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 달 정도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시모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이제 몸이 좀 나았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판사판으로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병문안 한번 오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제가 식모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했는지 멈칫하더니 또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며느리인 거 잊어버린 거야? 우리 귀한 아들하고 살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얼른 와라. 적당히 하고 꼬집 부리지 말고 들어와라.
밭일이고 뭐고 할 일 많으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나오면 이 집이고 땅이고 다 신우한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들이라서 받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허세야? 이렇게 말하고 뚝 끊더군요. 저는 솔직히 이때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저를 협박하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아플 때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인간이 시어머니인 척하는 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가 알아서 키울게. 나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너희 엄마 너무 뻔뻔해서 살 수가 없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더 잘하겠다, 신경 안 쓰이게 하겠다 하는데도 제 마음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그럼 내가 나가서 살고 있을게.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좀 가지자. 어? 마음 좀 추스리고 있어. 내가 우리 집 가서 집안일도 다 하고 있을게. 내가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물려받을 집이며 땅이며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나 보죠. 그리고는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재산 양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방관한 벌이라고 생각할게. 이혼만은 막자. 그렇게 남편은 나가서 살게 되었고 저도 마음의 평안을 점점 찾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다 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저에게 다달이 아이들 키울 양육비며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줬고 명절이고 제사고 본인이 다 가서 지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남편의 꾸준한 노력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풀렸죠. 이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사니까 훨씬 건강도 좋아지고 안색도 밝아졌죠. 그리고 지난 설에 다시 시댁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좀 변하지 않았을까 싶었기도 했고 언제까지 남편을 그 고생을 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좀 떨렸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네가 괴로우면 당장 나와도 된다. 그리고 약속한 건 내가 꼭 지킬게. 이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군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제가 왔다는 사실에 좀 어색한지 말도 못 걸고 그냥 차만 내오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말에도 별 대꾸를 안 하고 얼굴을 삐죽거리고 있길래 좀 반성을 했나 싶었죠.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2년 동안 그렇게 연락 한 통 없이 사니까 좋디?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나 때는 그렇게 하면 다 이혼당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없고 참 살기 편하다 그치? 라고 하길래 이제는 이판사판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시모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말을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되었는가 싶은 표정이었죠. 참나,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며느리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니?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길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고쳐줘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했죠. 신우에게 주겠다고 했던 집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저 기죽이려고 하신 거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는 듯이 시모는 그게 뭐 어째서?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주실 거면 벌써 주셨을 텐데 아직도 안 주시니까요. 참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찻잔을 내려놓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억압하고 겁주고 했던 거 너무 화병이 도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어머니 그 알량한 거짓말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더 좋다네요. 자기 명의로 물려받을 모든 것을 저에게 주겠다네요. 어머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봤고 남편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반성해야 돼요. 저는 남편의 지원으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얘기했죠.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당해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세요. 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당하고 안 살아요. 그리고 효자 아들한테도 잘하세요. 저 이제 다시 안 올 거예요. 미안하면 저희 집에 와서 사과하시고 손자들 보고 싶으면 직접 오세요. 아시겠죠? 신우에게 봉양받으라고 하면서 찻잔을 내려놓고 먼저 나와버렸어요.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다리를 잡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쳐버리고 와버렸죠. 그리곤 남편도 엄마, 그동안 너무했어. 나도 2년 동안 해보니까 이제 못 오겠더라고.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너무 속이 시원해서 바람을 한껏 맞았어요. 남편도 가벼운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우리 둘은 이제 시댁과 연을 끊고 잘 살고 있답니다. 멍청한 시댁 좋은 며느리를 놓친 것이 후회되도록 잘 살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없는 시어머니가 제대로 당한 사연이네요. 효부는 내리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많이 후회하실 것 같네요. 쓰니님, 앞으로 즐거운 삶 사시길 바래요.